주말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대선이 끝났는데 이재명 얘기는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 후보들이 등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이재명이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면서 빠르면 이번 지방선거부터 이재명의 형수 쌍욕, 이 형수 쌍욕을 또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지난 대선에서 가장 듣기 싫었던 것이 이 형수 쌍욕이고 이제는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이 패배한 만큼 형수 쌍욕을 안 들어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었는데 또 형수 쌍욕을 들어야 한다. 민주당을 이재명이 장악해 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민주당이 이재명을 내세워서 치르려고 한다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이게 과연 합당한가라는 부분 주말 아침에 여러분들과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송은재 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두 갈래로 쪼개졌습니다. 친 이재명, 친 이낙연.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고 8월이 되면 이제 당권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재명을 빼고 우리나라 정당 현실상 대선 후보를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라는 부분은 정당의 유지, 존립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현재 이재명을 제외하고는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를 생각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또 대선 결과, 지난 대선 결과 박빙의 승부였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을 앞세워서 지방선거를 치르고 이재명에게 당권을 주고 당 수습, 대선 패배 뒤에 수습을 이재명에게 맡기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힘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반 이재명, 친 이낙연 쪽이 밀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의 분위기, 이걸 타고 서울시장에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를 하겠다라고 해서 서울로 이사도 하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반발을 해서 서울시의원이죠. 20명의 서울시의원이 이제 모임을 갖고 송영길에 대해서 정면으로 송영길이 출마하는 것이 경쟁력이 없다, 명분이 없다라고 하면서 반대 의사를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친 이재명, 반 이재명이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영길을 놓고 그 다음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김동연 전 부총리가 경기도지사 출마를 한 부분, 그 뒤에도 이재명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모두를 지금 기획하고 있다. 서울에 송영길이 출마를 하고 경기에 김동연이 출마하는 것이 모두 이재명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그 7인회 멤버인 정성호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지난달 말에 경북 한 지역의 그 절에 머물고 있던 송영길을 찾아가서 그 절까지 찾아가서 출마를 종용했고 이재명의 뜻을 전달했을 것이다. 그 다음 김동연이 경기에 출마하는 부분도 정성호 의원이 적극 나서서 이재명의 뜻을 전달하고 있고 이재명의 영향력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에 있어서 송영길, 가장 중요한 서울의 송영길, 경기의 김동연 이렇게 나서는 것이 모두 이재명의 뜻이다. 물론 앞으로 지역별로 경선을 치르는 곳도 있고 전략공천이 될 때도 있겠지만 이재명이 본격적으로 전면 사실상 나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문제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런 이재명의 움직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선에서 패배해서 자숙해야 될 기간에 지금 이재명이 나선다는 게 맞느냐? 대선에 패배한 원인이 이재명의 자질 때문이 아니었느냐? 대선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지금 또 얼토당토않게 지방선거에 책임을 지겠다라면서 출마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지금 어불성설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견제가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당선을 계기로 해서 민주당의 주류, 이재명, 친 이재명이 장악해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의 분위기가 이렇게 친 이재명 쪽으로 빠르게 흘러가게 되면 이제 지방선거를 이어서 당권까지도 이재명이 전면에 나서는 경우가 되고 이 이재명이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대장동을 비롯한 각종 검찰, 경찰 수사 이 부분을
정치적인 힘으로 어떻게 돌파해버리는,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피력한 셈입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출범과 맞물려서 앞으로 전국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문재인, 이제 물러가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부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이재명이 곧바로 지방선거에서부터 전면에 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지금 숙제로 떠오른 셈입니다. 이재명이 벌써부터 진두지휘한다.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고 민주당의 전면에 나선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지긋지긋하게 들었던 이재명의 형수 쌍욕, 대장동 비리, 법인카드 횡령 비롯해서 배우 김부선 씨와의 관계,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두 다시 들어야 한다. 모두 다시 리바이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유권자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소위 이대녀, 20대, 30대 여성들의 지지가 좀 있다. 이래서 그 여성들이 또 민주당에 입당을 좀 많이 한다. 이래서 상당히 이렇게 기분이 고조된, 격앙된 이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이 이러는 것이 맞나?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 이재명을 지금부터 벌써부터 앞세운다는 것이 맞느냐? 이재명의 자질과 이재명이 해결해야 될 그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재명을 앞세우는 것이 맞나라고 하는 민주당 절반의 그 우려. 이재명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가장 핵심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부분을 놓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내겠다. 법안을 이미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 수사, 이 부분도 완전히 뺏어버리겠다. 다른 수사청을 만들어서 뺏어버리겠다. 아예 출범하기도 전에,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이는 것이, 검찰과 경찰,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잘못된 행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 시절인데도 검찰과 경찰 또 감사원의 분위기는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중립, 정상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조직이 갖고 있는 자기 정화 능력이죠. 자기 균형을 되찾겠다라고 하는 능력이죠. 이렇게 검찰과 경찰은 권력의 이동에 민감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민주당이 비록 국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는 부분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여론상. 만약 뺏는다 하더라도 그 검사가 그 검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검사라면 문재인 정권처럼 저렇게 검찰에 관여하는, 저것보다는 자신들의 독립성, 윤석열 당선인이 취하고자 하는 독립을 보장해주는 쪽에 검사들은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이게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또 벌써부터 검찰과 경찰의 수사 부분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치 전면에 나서서 지방선거에서부터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면 검찰과 수사의 예봉을 좀 피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정치적인 힘으로. 이런 계산들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제 물러나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 설정, 대처, 이런 부분들이 숙제로 떠올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